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들이 러시아 국공채에 대해서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습니다. 3대 평가 회사라고 하면 무디스, 그 다음에 S&P, 피치사를 얘기하는데요. 3개 신용평가회사 모두 러시아 국공채를 정가본도 수준으로 강등시켰습니다. 특히 이제 무디스는 한꺼번에 신용 등급을 6단계 정도 하향 조정했어요. 연세가 드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한꺼번에 신용 등급이 6단계 내려간 국가는 1998년 한국 외환위기 때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만에 한꺼번에 6단계를 하향 조정했죠. 20년이 넘었네. 23년 내지 4년 만에 한꺼번에 6단계를 하향 조정했죠. 그런데 이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내부 규정으로 정가본드에 대해서 투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융감독원 차원에서는 하지 않는데 회사 내부적으로 이런 위험한 채권에 투자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규지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은 모르겠는데 아마 개인은 할 수 있어요. 개인은 할 수 있는데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런 정가본드 투자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 정가본드 투자로 강등되면 금리가 폭등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지요. 왜냐면 기관이 투자를 못하니까. 그럼 사줄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죠. 사줄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는 금리가,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폭락하는 거고 금리는 폭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신용 강등을 이제 정가본드 수준까지 강등시키면 바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용평가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미리 이거 신용 강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 가격이 폭락하거나 부채 상환이 불가능할 때 사후 조치로 강등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신용 강등, 그러니까 정가본드 수준으로 신용이 강등되는 경우는 크게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어요. 국가 등급이니까 첫째는 전쟁이나 내전 등으로 원리금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러시아는 지금 내전이라기보다는 서방에서 돈을 먹고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결제 시스템도 금지시켜 버렸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안보 유고 중에서 한 60%가 러시아 밖에서 운영되는데 그거 동결시켜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갚을 돈이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이런 케이스죠. 전쟁이나 내전 등으로 사실상 원리금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신용 등급을 정가본드 수준으로 강등하죠. 두 번째는 이제 외환위기가 발생. 그리고 외환위기가 발생하니까 외화가 없잖아요. 그걸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998년 한국이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한꺼번에 신용 등급이 6단계 하락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제 국공채 금리가 그때 1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신용 등급이 추락하면 투자할 사람이 없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게 경제위기 또는 금융위기 발생, 또 아니면 재정위기 발생. 그리스가 그 케이스였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도 이 경험했고, 그 다음 터키도 이 경험을 했죠. 그럴 경우에도 신용 등급이 강등됩니다. 몽골도 이런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기업은 정가본드로 강등되면 대부분 파산합니다. 그러니까 원리금 지급 사실상 불가능하죠. 근데 하지만 국공채는 이제 디폴트 선언 이후 바로 상환을 못해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상환을 했어요. 러시아도 1998년에 디폴트 사례가 있죠. 그런데 이제 가장
늦게까지 갚은 것도 5년 안에는 갚았거든요. 그리스도 2012년이네요. 그 정크본드 수준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채권이 한때 1년채가 50%까지 금리가 올라가기도 했죠. 터키 같은 데도 그 정도로 내려갔고, 아르헨티나도 지난해 기준금리가 4, 50%까지 올라가기도 했죠. 아르헨티나는. 그리스는 또 금융회사 부채를 일부 탕감하기도 했어요. 워낙 이제 높은 금리를 수준으로 이제 받으니까 결국은 이제 부채 탕감해주는 사례도 있었는데, 여하튼 신용 등급이 정크본드로 추락하면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대부분 내부 규정일 거예요. 한국도 내부 규정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몽골 외환위기 왔을 때 금융회사에서 금융위원회에다 질의를 한 경험이 있는데, 질의를 하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투자를 금지하지 않는데요. 금융회사 내부적으로 이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투자를 제한하는 그런 규정이더라고요. 그래가 제가 답변까지 받았는데, 여하튼 신용 등급이 정크본드 수준까지 내려가면 금리는 폭락한다. 왜냐하면 상환을 못할 정도니까. 근데 가격이 폭락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기간은 이제 힘든데 개인은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 조절해 가지고 국채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만 잘 잡으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탕감을 하더라도 다른 조건으로 대부분 상환할 것이 없을 때 탕감해 주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기름도 있고 가스도 있고 이래 가지고 탕감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갚아라라는 거죠. 탕감 안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부채 탕감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결국 갚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럼 국제사회 금융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되거든요.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 안 갚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제금융시장에서 퇴출되기 때문에 안 갚을 수가 없겠죠. 또 돈이 없으면 그야말로 북한식으로 오랜 기간 국민들이 고통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푸틴이 국민들한테 지지를 못 받아가 이제 실각하겠죠. 여하튼 러시아는 부채 상환 능력이 없지 않기 때문에 아까 탕감은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